네,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토크 앤 더 시티 순서입니다. 지금 한국은 퇴근하셔서 편하게 쉬고 계실 타임이지만 미국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즐겁게 나누는 수다 속에서 쏙쏙 숨겨진 보석 같은 경제 정보 캐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정진호 가치관 경영연구소 경영학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박사님께서 또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 ESG 경영에 의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우리가 좀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비 주체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주체로서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가치 소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하면 이제 뭐 과시적 소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이 MZ 세대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면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조직이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세계 최대 투자사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록. 네. 거기에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매년 CEO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1월 달에 편지 보냈는데 거기 내용들에 보면 이제 앞으로 기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도 많이 변할 건데 네.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기업 문화가 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주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MZ를 약간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생활 그 소비 주체로 바라본다는 게 조금 특별한 접근인 것 같은데 보련 아나운서님도 MZ 네. 속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MZ라고 본인이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M의 끝단에 있는 네,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 보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MZ를 약간 그렇게 소비 주체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이 MZ가 네. 소비 주체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핵심적인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는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와주셨는지 한번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일단은 이제 기업 구성원으로서 이제 MZ 세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네. 기업은 이제 리스크를 지게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예.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네. 직장인 MZ 세대 얘기를 할 건데요. 직장인 MZ 세대 그들은 누군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인 MZ 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세 번째는 직장인 MZ 세대가 가진 생각과 그들의 일하는 방식은 어떤 게 좀 다른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가장 우선 이 직장인 MZ는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연령층도 뭐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40대도 포함되긴 하지만 뭐 그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중추적인 실무 역할을 많이 하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사원에서 대리 때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MZ 세대거든요. 사실 주변에도 뭐 친구들 보면은 진짜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일이 많아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건지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소비 주체 입장에서 개인적인 부분에는 일이 많다, 뭐 월급이 적다 네. 이런 게 되는데요. 네. 기업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않고요. 예. 어떤 이제 고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대퇴직 시대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대퇴직 시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의 직장인들이 1년에 한 10%에서 30% 정도가 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대가 큰 대자인가요? 큰 자. 예, 그래서 영어로는 더 그레이트 리지그네이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이게 됐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퇴직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고 네.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 MZ 세대들이 이제 이직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네. 이 MZ 세대들 뽑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음.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좋은 직장만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직이 많다는 거는 네. 구직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그 구직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요즘 직장인들은 이제 취업 사이트나 이런 데서 자기 정보를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면 열린 회사들이 어딘가 봐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기업들이 한 열 몇 개가 달려들어서 연락이 오는 예, 구조로. 면담을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두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예. 기성 세대들과 뭔가 차이가 있는 이 MZ 세대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보면 회사에서 이제 호칭을 할 때 옛날에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했잖아요. 예. 요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누구누구 님 이렇게 프로. 하지 않나요? 그거 있죠. 네. 아니면은 이제 직급을 전부 합쳐서 프로님. 네. 전부 합쳐서 매니저. 이렇게 보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우고 이러는 것들도 어려워진 기업의 환경들이 있는데 네. 그 중심에 이제 MZ 세대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MZ 세대 이야기 해주셨는데 높은 이직률, 거기에 MZ 세대 뽑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렇게 같은 호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하우 전수 같은 이런 팁이 좀 전수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MZ 세대를 알아보기 전에 이 M 세대와 Z 세대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박사님, 저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신세대고 MZ라고 얘기하면 또 9세대다. 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이것도 어떤 통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MZ라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저희가 호칭 한번 근데 통일을 제가 해볼까요? 보니까 네. MG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제목도 이렇게 나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MG 그러면 약간 이제 무슨 금고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냥 MG로 그냥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희 M세대와 G세대, 이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게 톡 1번 한번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특징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데이터인데요. 예. 요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세대하고 이제 그 G세대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오. 그럼 나이로 치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네. 20년 정도인데 33%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약간 많기도 한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봐야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이제 15세부터 65세까지 일하는 인구인데 네. 그 안에서 이 세대들이 되게 많이 차지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숫자상으로 네. 제법 많은 숫자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몇 년 전에는 저는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는데 네. 왜 지금은 저 40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2000 예전부터 나왔다면 16년, 17년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때 81년생부터 95년생까지 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예. 이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나이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예. 그럼 나이가 그때 보면 먹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대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생으로 한 30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Z세대라고 이제 하는 세대들은 거기보다 조금 어린 세대인데 20대들 좀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에서 나이는 대략 한 25살 정도면 이제 기업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25살부터 30대 후반 정도까지 해서 대략 한 15년 정도 요 세대를 뭐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 있는 젊은 직원들
예, 그래서 대략 직급으로는 사원에서 과장 정도까지 뭐 이 정도 보면 이제 MZ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MZ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저도 생각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듭니다. 네. 자, 일단 박사님께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아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MZ세대 중에서도 오늘 기업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직장인 MZ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직장인 MZ세대 중에서 이 직장인 MZ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2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코호트 데이터라고요. 작년도 2월 달에 40살인 사람들 예. 보기만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들의 결혼 여부라든가 주택에 대한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네.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40살인 남자들의 미혼율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게 많네요. 그렇네요. 네, 여성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비중이 높지요. 네. 10명 중에 4명의 남성은 미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오. 이제 40이면 MZ 세대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MZ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의 거 끝에 아닌가요? 네, 거의 네. 이제 끝에 이렇게 데이터 정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주택에 대한 소유 소유. 여부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보시면 미혼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위에 지금 40%인 사람들 중에 무주택률이 83%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83% 정도면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40대 남성들이 결혼을 갖다가 하지 못한 미혼이 40%, 그리고 네. 기미혼인 사람들의 무주택률이 83%다. 거의 84%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주택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의 어떤 률이 낮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 있길래.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면 일단 그 40대들 중에 무주택인 이렇게 이 미혼인 사람들은 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이제 예,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갈 거니까 예. 네. 더 결혼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4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X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좀 알아본 데이터가 있거든요. 오. 알아봤는데 40살 때 혹시 직장이 있으셨나요? 그럼 거의 다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럼 40살 때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했어요. 오. 그럼 40살 때 그러면 자녀들이 있으셨나요? 거의 다 있었어요. 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40살 때 자동차 있으셨나요?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X세대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기성세대들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과 지금 이제 MZ세대의 맨 끝자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40살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되게 열악하다는 걸 좀 보여주겠죠. 아. 그러면 저희가 그 MZ의 끝단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셨잖아요. 좀 네. 앞부분에 있는 MZ들의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지금 40살인 MZ는 그래도 이제 직장도 다니고 돈도 좀 모았을 거고 기반을 좀 잡은 사람들인데도 이 정도 데이터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사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더 열악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예.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압박감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약간 희망적인 가능성이 별로 없는 MZ세대가 네. 조직에 몰입하고
일에 몰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다시피 지금 MZ세대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불편하고 더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일 것 같고 이게 또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직장인인 MZ세대가 다니기에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는 저희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요. 예.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 표현이 있잖아요. 네. 사바사가 뭔지 아시죠? 사람 바이 사람, 그렇죠. 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요즘 네. 이제 조직 안에서는 팀바 팀 부바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바부는 부서 바이 부서 바이, 부서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말을 약간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사바사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통계 데이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지난해 좀 큰 대규모로 조사를 한번 했어요. 22년 5월 달에. 그래서 MZ 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예, 네. 괜찮은 일자리 연봉 수준이 나왔네요. 네, 연봉 네. 수준이요. 네, 네. 연봉 이제 직장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연봉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할 텐데 예. 이 데이터를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이제 50.9%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지금? 3천에서 4천만 원. 네. 네. 이거 어떻게 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네. 않나.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MZ 세대가 굉장히 이 넓잖아요.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갓 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과 그 어느 정도 뭐 대리 차장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연봉이 3천, 4천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좀 이 데이터를 보고 네. 약간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욕심이 별로 없네. 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대기업 연봉에 비해서 이제 중소기업 연봉이 60% 수준이어서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를 중소기업 단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요즘 중소기업 중에 네. 직원들한테 3천만 원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은 최근에 제가 본 거의 회사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뭐 4천만 원, 네. 5천, 뭐 6천까지도 있죠. 예. 예, 있는데 이제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제조 생산직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졸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분들도 이미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네. 연봉 때문에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없고 생각보다도 MZ 세대들이 연봉에 대한 부분에 아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 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괜찮은 일자리 연봉 수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괜찮다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MZ들이 생각하는 이 판단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네. 톡 5-1번 한번 네.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 조사에서 보면 MZ 세대가 이제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을 딱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가 뭡니까 지금? 예, 일과 워라벨.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데 예. 사실 예.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워라벨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역시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도 워라벨보다도 그래도 월급이 많아야지 이럴 줄 알았더니 오. 워라벨 부분이 거의 이게 이제 그 복수응답을 했으니까요. 네. 10명 중에 이제 6.6명, 그러니까 이제 7명 가까이가 워라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복지가 잘 되는 거, 수평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년이라든가,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회사의 네임밸류, 이게 10% 미만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도 의외네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의외가 아닌 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MZ세대의 어떤 이직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MZ세대들은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정년까지 이 회사에 다니고 이 회사의 밸류가 곧 나의 밸류라는 생각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다음 데이터, 예. 6번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더 다닐 거냐. 네. 예,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나 이제 X세대들 같은 경우는 나 괜찮은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뭐 쫓아내지 않으면 쭉 끝까지 가겠다. 갈게요. 그렇죠. 절대 안 나가죠. 네.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여기 되겠죠. 데이터 보면요. 예. 제일 높은 게 10년 이내. 괜찮은 오. 직장인데도 10년 이내가 와. 35%. 20년 이상은 거의 7.5%밖에 안 되나요? 네네. 와. 생각보다 좀 별로 없는 데이터가 나와서 네. 일단은 이제 MZ세대들이 과거처럼 급여가 좋으면 예. 이거 일단 아니라는 건 드러났고 네. 워라밸이나 공정한 거나 아니면 복지 이런 게 좋다 손 치더라도 네. 끝까지 여기에 갈 생각이 별로 없다. 예,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까지 열심히 다니고 내일부터 퇴직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두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보이겠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 이제 6번 한번 보시면,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대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괜찮은 직장이라면, 중소기업에라도 갈 의향이 있느냐? 82.6%. 네. 여기서 이거는 제가 괜찮다는 보기에- 게 그 앞서 나온 기준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거죠? 게 이제 충족이 된다면. 뭐 워라밸이 좋고 뭐 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가겠다. 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는 이제 희망이 있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를 만들면.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냐. 요즘에 이제 정규직 되게 이게 선호하고 그러는데 네. 60% 정도 데이터가 가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요즘은 이런 겁니다. 일단 2년 정도 다니면 퇴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오. 나갈 거니까 사실 정규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하여튼 저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일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러면 MZ세대가 생각하기에 예. 괜찮은 직장은 어느 정도 퍼센트 정도가 있느냐. 오. 예, 이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1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게 39%. 그 다음에 10에서 20% 정도 되는 회사들은 좋은 직장인 것 같다가 네. 36% 해가지고 예. 무려 75% 가까운 이렇게 비중들이 네.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20%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갈 만한 회사가 네.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제일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장인 MZ세대와 또 기성세대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좀 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차이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요거는 이제 표가 8번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는데 마인드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네. 이제 4050 세대라고 표현하고 이제 X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대들은 일단 조직이 우선입니다. 네. 그 회사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월급도 받고 애도 키우고 이러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에 항상 좀 장기적인 관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위기 때 이런 게 발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좋아질 거예요. 음. 나중에 팀장 해야지. 나중에 임원 돼야지. 자꾸 미래를. 예, 네. 이런 거가 이제 익숙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지향성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이제 어떤 피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헌신한다, 기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희생해야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MZ 세대는 이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MZ는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냥 개인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내가 있고 회사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내가 여기 그만뒀는데 그럼요. 여기가 잘 되든 말든 뭐 이런 표현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적 관점이요. 뭐냐면 여기서 내가 10년, 20년 하고 임원되고 팀장 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기성세대들은 참고 이겨내면 오래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네. 일단 개인이라든가 어떤 좀, 그 공정함, 이런 거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가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네. 가치관의 방식이 서로 다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예. 이제 이거를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요, MZ세대는 자기 권리가 강하다. 동의하시나요? 자기 관리.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하다. 자기 권리.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네, 이기적이다. 근데 이기적이라는 게 접근이. 네. 뭐 예의를 모른다. 예의를 저 굉장히 유교거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의 일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근데 무책임하다고 보기에는 네.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에 약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요. 네. 보면은 많은 기성세대들은 동의를 해요. 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좀 이런 것 같아. 그럼 라고 이게 얘기하거든요. X세대가 보는 MZ세대에 그렇죠. 관련된 예,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요.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박사님도 저희 보시면 그런 아니요, 생각이 드시나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는 거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네.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보면 안 되겠네요. 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MZ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료는요, 예. 1992년도에 X세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입니다. 신문에 지금 92년도. 실린 기사인 거죠? 예, 92년도에 지금의 기성세대들에 대한 예. 거를 한 결과예요. 네. 예,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뭐냐면 새로운 세대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올라가면서 네. 교체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회에 나왔는데 네. 앞에는 기득권이 쫙 있고 네. 나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음. 근데 여기를 뚫고 가야 되니 네. 반발하고 싶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MZ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아니고. 이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똑같다. 근데 그럼 우리 서로 똑같은 애? 이건 네. 아니에요. 뭐냐면 네. 경제적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코트 데이터에서 미혼율이라든가 주택 결혼 보유. 여부 이런 주택 부분 봤을 때 예. X세대들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거의 100% 거의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MZ세대들은 이미 어렵죠.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경쟁은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MZ세대를 기업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 네, 기업이. 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X세대가 생각하는 MZ세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이거 톡 9번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여러 기업에서 예. 이걸 갖다 직접 워크숍을 하면서 확인했거든요.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와, 좋네요. IT 능력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강하고, 자기개발도 다양성 잘하고. 강하고, 예, 그 다음에 일 처리 빠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존중할 줄도 알고, 이게 좋은 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가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부분이 분명 뭐 약간은 고칠 점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리더들이 월급 많이 받으면서 직책 받으면서 하는 게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어. 저런 좋지 않은 점을 해결하는 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리더십이 강하고 탄탄한 기업들은 네. 재무 성과도 좋고 예. 조직의 리스크 요인도 적고 그다음에 투자하기 좋은 거죠.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 초대기업들은 예.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중소기업들 다수가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허약해서 직원들을 뽑지도 못하지만 온 직원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보면 MZ세대에 대한 좀 X세대들이 가진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뭐 언론에서 경제적인 뭐 기업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MZ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기업 문화의 속도는 그것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이게 이제 이것도 회사 대 회사 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되는 데가 있고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MZ 세대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평 소통 문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들이 좀 답답하거든요. 어. 그럼 뭔가 얘기를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얘들이 대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려면 뭐냐면 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네. 수평 소통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오늘 박사님과 그리고 최민재 아나운서와 함께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 MZ세대를 좀 소비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봤었는데 경제의 주체로서 기업에서 경영과 인사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 튼튼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MZ세대를 알아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에 미국의 1분기 GDP와 3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경착륙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는 실적 좋았습니다만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정부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od night everybody and see you tomorrow. Thanks for watching. 고맙습니다.